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소중한 감정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저 달콤한 감정만 떠올릴 수도 있으나 저는 그 안에 숨어있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의 흐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관계도 한층 성숙해지곤 합니다. 혹시 지난 시기에 누군가와 밥 한 끼를 함께하며 은근한 떨림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깊은 밤 망설이다가도 누군가와 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마음이 떨렸던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에 동행하여 함께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설렘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과거에 연애를 시작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기를 내야 했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미세한 말투나 행동에 담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니 서로에게 솔직해지는데 필요한 용기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수많은 실마리로 엮여 있고 그 실마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실마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혹은 마음을 열어도 좋다는 신호를 줄 때 의외로 식사 자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변 경험담이나 제 자신이 겪은 일에서 많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식사 혹은 술자리가 아주 의미가 깊다고 느껴집니다. 첫째로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자는 순간, 둘째로 둘만의 술자리를 늦은 시각까지 이어나가도 좋겠냐고 묻는 순간, 셋째로 친구나 지인의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하는 순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성사된다면 그건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해 보여도 사실은 수많은 단서와 선택이 모여 이뤄지는 결과물이니까요. 물론 모든 상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통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누구나 쉽사리 허락하기 어려운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상대를 초대하거나 늦은 시각에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허락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축제인 결혼식에 동행을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신호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가까운 지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무척 당황해하면서도 설렘을 느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당연히 단순히 밥만 먹으러 오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집에 있는 각종 잡동사니며 아기자기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깊은 마음이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사적인 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허락한 친밀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저 역시 예전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갔을 때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긴장했고 동시에 그 공간이 풍기는 따스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몹시 떨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안 곳곳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상대방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향초를 켜두고 있으며 어떤 분위기의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 공간은 사람의 성향과 삶의 태도를 생생하게 드러내주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아무나 초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상대방은 이미 마음 한켠을 활짝 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순간에는 둘이서 주방에서 간단하게 재료를 손질하거나 요리를 도우면서 한층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취향이 묻어나는 요리를 만들어 보면서 어느새 마음이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의 떨림을 떠올리며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직접 상대방과 장을 봐온 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서툴러서 실수를 연발했지만 그 모습조차 귀엽게 봐주던 상대방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 행위가 주는 연결감은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괜히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재료만 다듬고 있어도 서로의 기척이 느껴지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단둘이 술 한 잔 기울이는 시간 역시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낮에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서로가 감추고 있던 솔직한 속마음을 조금 더 쉽게 털어놓게 되는 밤의 공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늦은 시각에 술자리로 초대받으면 괜히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또 다른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작은 계기로 마음이 통하기도 하지요. 언젠가 한 번은 술이 샘 편이 아닌 어떤 지인이 늦은 시간에 단둘이 만나고 싶다며 저에게 전화를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는 편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몹시 복잡하다며 작은 술집에 가서 이야기나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 친구의 목소리에 담긴 묘한 떨림이 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자정이 훌쩍 넘어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감정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던 그 친구를 보고 저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단둘이 술을 마시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의도된 신호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변에 살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배가 아주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후배에게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지 묻자 망설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의 마음이 이미 꽤나 기울어져 있는 상대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술을 마셔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권유했죠.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서로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후배는 밤에는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거워질까봐 망설이고 있었는데 결국 용기를 내서 그 여자분에게 늦은 시각 술 한 잔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흔쾌히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술자리에서 서로 간에 숨겨진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지금은 어느덧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후배가 건네준 감사 인사를 들으며 역시나 밤에는 감정의 장벽이 허물어지는구나 하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술자리라고 해도 명명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니라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의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는 온전히 마음을 열기보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본심을 감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둘이서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자리는 어쩌면 감정의 솔직함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자리가 주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애초에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서 술잔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열린 감정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식에 함께 가는 일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결혼식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 행사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 되곤 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순간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분위기에 둘러싸여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 날이죠.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때 혹은 지인의 웨딩 사진을 봤을 때 마음속 한편에서 이상한 설렘이 움트곤 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가슴 벅찬 순간을 함께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한 번쯤 더 주게 되고 만약 혼자 참석한다면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저도 친구의 결혼식이라 참석을 했는데 마침 오래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지인이 연인과 함께 등장했던 것이죠. 사실 그 지인은 전에 연애를 시작할 때 좀처럼 상대를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 않았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식장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당히 그 연인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는 건 관계를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단순한 의식이나 모임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에 함께 가주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굳이 대답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이니 만약 나도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결혼식장을 함께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함께 소개될 가능성도 높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둘이 함께 포즈를 취할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은 가벼운 모임이 아닌 서로의 사회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소개된다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 역시 나에 대해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결혼식에 동행한 뒤에 상대가 돌아서서 마음을 접는 일도 세상에는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지인들에게 상대를 소개한다는 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곤 합니다. 앞으로 함께 갈 길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혼식 동행 제안이 들어온다면 혹은 내가 상대에게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싶다면 그 자체가 미묘한 경계선상의 감정을 넘어서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 번의 단계를 건너뛰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식사 자리나 모임이 꼭 어떤 확실한 감정의 표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집으로 초대하거나 늦게까지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거나 결혼식에 동행을 요청하는 행위는 보통 흔한 일이 아니기에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근하게 보내는 메시지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 이미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처음으로 초대받은 집에서의 식사 자리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평범하게 대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아쉬움을 표할 때에야 그 진위를 알았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분은 늦은 시각 술자리에서 상대가 말로는 취했다고 했지만 표정이나 손짓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찍 집에 돌려보내버린 후에 이튿날부터 연락이 서서히 끊겼던 예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함께 사진까지 찍고 하객들에게 둘 사이를 약간 과장해서라도 소개해주길 바랐는데 남자분이 너무 무뚝뚝하게 굴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결국은 각자 돌아서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이처럼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에는 언제나 상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신호를 제때 파악하고 진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더없이 사랑스럽고 가슴 뛰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놓쳐버리거나 알면서도 무심히 넘겨버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어색함이 생겨나고 어긋난 타이밍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한층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자리들을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해보자고 하거나 마음이 힘든 날이면 늦은 시각에 편하게 술 한 잔을 하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물론 그 자리에서의 예의와 상황에 대한 배려는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진정한 편안함을 느끼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얻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초대하거나 함께하길 원했을 때는 더더욱 신중하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할 때 기분 좋은 미소를 건넨다든지 늦은 시각 술자리에서 상대가 조금 취기가 오르더라도 무례하지 않게 대해준다든지 결혼식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파트너로서 자연스럽게 소개해준다든지 작은 부분에 신경을 기울이면 감정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배려와 표현은 상대방에게서도 자연스럽게 호감 어린 대응을 끌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수많은 관계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때로는 설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애의 감정의 시작 단계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현학적인 조언보다는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섬세함일 것입니다. 자소해 보이지만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연애 초기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모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초대한다는 건 개인의 틈새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둔 분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그 사람이 최근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도 괜찮다며 술자리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결혼식이나 비슷한 행사에 동행을 부탁해오지 않았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었어.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 사이의 시그널을 놓칠 때도 있고 간신히 잡아채서 새로운 인연을 꽃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민감하게 상대를 살피며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신호를 해석해서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무조건 진심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무모함도 경계해야 하겠지요. 다만 세상에는 우연과 운명 사이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감정이 존재하며 식사 자리는 그 감정이 발현되는 하나의 무대가 되고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나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식사 자리를 통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며 나아가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인연이 되어가는 소중한 체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무수한 밥자리나 술자리가 사랑의 씨앗이 되어 점점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를 지나치는 동안에는 내 감정에 더욱 솔직하고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가 예고 없이 집에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갈 것 같나요? 그 사람의 주방에서 종종거리고 밥상을 함께 차리면서 쌓이는 묘한 두근거림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또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갑작스럽게 집 앞 술집에 오라는 연락이 온다면 그 후에 뒤에 숨은 은근한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다음 주말에 있을 지인의 결혼식에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결혼식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상황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연애에 대한 속도감도 다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내 안에 숨겨둔 감정을 더 들여다보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식사 혹은 술자리, 즉 집에서의 식사, 초대, 늦은 밤에 단둘만의 술자리, 그리고 결혼식에 함께 가자는 제안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내밀지 않은 손길을 건네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렇기에 대단히 큰 기회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해서 반드시 연인관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만큼 사적인 영역과 사적인 시간을 나누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나를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바람을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열어놓은 문턱을 넘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책임감과 신중함도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초대받았다면 집안의 사소한 물건이나 공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늦은 밤 술을 마실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하면 안전하게 귀가를 돕는 배려심도 필수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말투나 행동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감정이 무르익게 됩니다. 결국 연애라는 것은 서로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의지처가 되어주는 과정이니까요. 여러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식사 자리는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꿈꾸던 로맨스를 시작하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늦은 시각 술자리는 가슴 깊은 곳에 감춰둔 감정을 솔직히 꺼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점. 결혼식 동행은 조금은 공식적인 무대 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천천히 시도해보셔도 좋겠지요. 혹은 이미 상대방이 이런 제안을 건넸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막 겪고 계시다면 그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채널에서는 항상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 경험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함께 웃고 울며 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조용히 시청만 하시는 분들 모두 소중합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고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지만 우리는 그 예측 불가능한 점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매력에 빠져들어 헤어나기 힘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권합니다. 늦은 시각 술 한 잔을 기울이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면 속마음을 살짝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혼식에 동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미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호감과 믿음이 생겼다면 기꺼이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는 감정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특별한 마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에 대한 구독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풍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앞으로도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삶을 함께 채워나가는 작은 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제 채널에 댓글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감정의 흐름을 자주 나누면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 테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담,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담 혹은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연애와 인간관계를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괜히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임보다는 성숙한 용기로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 태도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서막을 열어준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마이크를 잡게 된다면 더욱 진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를 통한 마음의 교류, 늦은 밤 단둘이 기울이는 술잔 속속 마음, 결혼식장의 설레는 기운이 어떻게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순간들을 더 다양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식사나 술자리, 더 나아가서 중요한 행사의 동행이 단순한 시간 소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교환하고 관계의 방향을 잡아가는 중요한 단계임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제스처와 눈빛에서도 훨씬 풍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상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식사하는 사소한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싹튼 미묘한 감정이 커져서 뜨거운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연애와 결혼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마음을 확인하고 곧장 인연을 맺기도 하고 누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 시작점에는 대개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마디와 작은 식사 자리가 마련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이에게는 술 한 잔 속에서 기나긴 대화를 나누다 갑작스레 사랑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혹시 인연의 시작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더 성숙하고 건강한 연애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누군가의 행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난감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지침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딱딱한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방송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잠시 간직하셨다가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사랑 앞에서 서툴지만 그 서툼 안에서 나오는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용기를 품고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풍부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 그리고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을 계속 이어가면서 더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